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경기 초등에 임용된 전문 상담교사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1년 동안 공부했던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네, 먼저 저의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1차에서는 78.33점으로 컷보다 15.66점이 높았고 2차에서는 96점을 받아서 총점은 총 컷에서 16.53점이 높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험 생활을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선 초수였고 1학기에는 대학원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어서 조금 부담은 덜했지만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듣고 과제 제출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는 조교를 주 20시간 근무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나 친구들은 올인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저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마음에 많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짧은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공부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저는 기숙사 생활을 8월 말까지 했는데요. 대학원 조교를 하면서 이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화 스터디를 교육학 전공을 둘 다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전화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금 좌절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숙사의 비상구나 뭐 조용한 카페 등을 찾아서 그런 전화 스터디를 끝까지 해보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공부 성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PPT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극단적인 N과 P 성향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스스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굉장히 굉장히 못합니다. 되게 계획을 짜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계획이 짜지면 그거를 실행하는 것이 좀 되게 어렵고 또 세부 사항을 암기하는 것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N 성향과 P 성향 선생님들의 장점이 작은 실수에 크게 동요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인출이 안 됐다고 해서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좌절하지 않고 이번에 틀리면 다음에 인출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다독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세부 사항을 암기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반대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좀 잘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상황과 성향에서 저는 스터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관리 2조를 하면서 짝스터디도 하고 또 직강에 와서 전공 스터디도 되게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짝스터디는 3월부터 제가 관리반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또 12시까지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 선생님과 일요일 정도에 이번 주에는 매일매일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자 그 범위를 나눠서 함께 공부하고 그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가 주장한 불안의 종류 3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딱딱딱 말하고 이제 점점 9월, 10월이 다가오면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특징과 내용들에 대해서도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짝스터디를 하는 것이 매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매일의 뭔가 족쇄에 얽매여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힘들었지만 책임감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강 스터디에서는 저는 강의 전에 9시에서 9시 30분 정도에 손진기를 인출을 했습니다. 6월부터 손진기 인출을 시작했는데
손진기를 인출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직강에 와서 10시부터 5시, 6시까지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그전에 또 머리를 써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손진기는 좀 잘 손에 안 가고 머리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좀 봐야겠다는 생각에 스터디 선생님들과 함께 손진기 인출을 했고요. 강의가 끝난 후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범위를 무작위 랜덤 인출을 했습니다. 짝스터디와 다르게 이제 5명 앞에서 저의 실력이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더 부담스러웠던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제 공부에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었고, 또 스터디를 통해서 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학이나 이제 생활 습관, 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공유하면서 점차 저의 방법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했던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좀 유용하게 활용했던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구름이 캠스터디를 오전 캠스터디를 참여를 했는데요.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4시간 동안 3시간을 채우는 그런 스터디를 했습니다. 4시간, 오전에 3시간을 채우는 게 생각보다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전 시간을 좀 잘 활용해 보고자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특별하게 공부를 했던 방식은 포모도로 학습법인데요. 25분, 50분 등 자기가 정해놓은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머지 10분은 온전히 휴식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시간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뭔가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하면 그 휴식 시간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이제 마음을 놓아버리면 1시간이 되는 경험도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도 앞선 선생님들과 비슷하게 열품타도 함께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공부를 했던 유튜브를 보면 타임랩스를 촬영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집중이 안 되거나 제 자신을 좀 다독여 줘야 할 때 이런 타임랩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타임랩스를 찍는 동안에는 제가 딴짓을 할 수가 없고, 또 그걸 다 찍은 걸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은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계가 전 포모도로 학습 도구로서 이 시계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시계 갖고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이 포모도로 학습법 해서 50분 하고 10분 쉴 수 있도록 한 5-6시간 정도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제가 열품타를 했던 그 기록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타임랩스도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전공 공부를 했던 방법은 이제 합격 수기에 적어놨는데요. 그 3가지 문장으로 압축을 하자면, 첫째는 반복 암기, 둘째는 회독수를 점차 늘려가기, 셋째는 하프무고에 최선을 다하기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프무고에 최선을 다하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게 1년에 3번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되게 부담감을 많이 갖고 이 하프무고에 이제 임했는데, 하프무고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그것을 누적해서 계속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프무고를 단순히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애니메이션을 넣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겹쳤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 개론서를 과목별로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담 이론과 실제 기본 종합 한 권, 그리고 성격 심리 기본 종합 한 권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많은 책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7-8월 모의 문제풀이랑 또 9월부터 시작되는 모의고사에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 과목에 대해서 좀 잘 이제 빠르게 효과적으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형성평가 또 이제 읽기 자료, 앞으로 있을 그 서술형 문제 등에 대해서 저는 다 모아 가지고 셀프 제본을 활용했습니다. 그 이제 그거를 뚫고 붙이고 하는 작업이 조금 귀찮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다시 볼 수 있고 또 나중에 필요할 때 좀 편리하게 찾을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진기는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손진기를 저는 책상에 앉아서 활용하기보다는 이동할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독서실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아니면은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스스로 인출하고 또 모르는 부분을 다시 찾아보고 하는 등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스키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스키마를 좀 하반기에 알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상반기부터 활용한다면은 정말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양이 되게 방대하고 때로는 공부를 하면서 세부 사항은 암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부분이지?' 라는 의문이 들면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스키마를 책상 앞에 펼쳐 놓고 기본서를 공부하면은 '아 이 내용이 이 부분에 여기서 있는 거구나.'라는 그 큰 구조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스키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육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N과 P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학에서도 스터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시간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으로 점심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보통은 오전 시간을 기상 스터디로 하거나 밤에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스터디를 활용을 하시는데 저는 교육학 공부를 오전 시간에 다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는 교육학을 무조건 공부하고 바로 그 내용을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같은 선생님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한 10월 정도가 되면 "아 선생님 이거 모르시죠? 선생님 이 부분이 좀 약하신 것 같으세요."라고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좀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스터디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오늘 알아도 내일 모르고 오늘 몰라도 내일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교육학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반복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요새 교육학의 그 경향이 오픈형으로 변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학 암기는 정말 반복적인 암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세 단어로 추려봤는데요. 첫째는 암기입니다. 사실 저는 스터디를 하면서 같은 직강 선생님들이 이제 그 5명 선생님들이 스터디 인출을 하실 때 정말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히 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저렇게까지 인출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돌아가서 대답을 해 주자면 "무조건 예스야." 라고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암기를 하고 그 암기한 내용을 10번 정도 읽다 보니까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통찰을 한다는 그런 경험을 느꼈던 그런 시기가 있어서 암기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암기한 것이 근데 제 머릿속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없어지고 또 다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아는 것도 다시 인출하고 또 모르는 건 다시 넣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된다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되게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 주셔서 여러분께 저희 공부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또한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합격 수기에 글을 남겨 주시면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